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멀리 오셨네요. 예,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C'est encore, ça ajoute encore de l'émotion. 반응 너무 좋아가지고요.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일단 해외 기자분들도 재밌게 보셔서 일단 야 그래도 저희가 걱정했었던 부분들을 잘 봐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한국 기자분들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얘기 좀 나눠봐야죠. 한국 저 동료 기자들 다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지금 이렇게 듣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다들 좋게 봐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워낙 호의적인 마음으로 좀 극장에 찾아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또 완성도 있는 영화가 그 호의에 보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전병이야! 노이자를 사살하면 어떡해!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같이 몸을 담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랜 친구고 그리고 또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를 함께 한 이후에 영화계에서나 또 저희를 관심 있게 봐주는 여러 팬 여러분들도 저희 둘이 함께 하는 영화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다림 마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강렬한 욕구가 있었거든요. 같이 빨리 하고 싶다라는. 근데 그 욕구 이면에는 또 그만큼 그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책임감도 커지고 함께 하면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의미에 도취돼서 우리가 좋다고 막 함부로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좀 옆에서 이렇게 냉정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좀 이렇게 옆에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또 감독님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가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최선의 노력을 이 작품에 함께 의기투합해서 담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갖는 의미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엔 확신이란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감독님 그 연출의 표현도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요. 그런 말씀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작을 구매했을 때 시대 배경이 8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작품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다른 분들과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했을 때 현재로 바꿔라 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원작에서 나온 주제로는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를 않아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 80년 초나 지금 2022년이나 정보를 가공하고 그 가공된 정보를 얻어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잘못 형성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80년도를 소재로 삼고 그 다음에 주제를 조금씩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80년도로 유지를 했고 주제를 그런 내가 지금 맹신하고 있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인상적이었지만 두 분이 맞붙으시는 그 계단씬 그
타격감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제가 얻어맞는 것 같고 어렵지 않으셨는지. 맞았어요. 테이크 가셨는가요? 그 장면은요? 그렇게 많은 테이크는 가지 않았는데요. 네. 그 장면도 사실은 그 계단에서 여러 번 뒤엉켜서 확신들이 뒤엉키는 장면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서로를 의심하지만은 네네. 서로가 뒤엉키면서 하나의 인물처럼 표현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서로 너무 친한 거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영화상에서는 최대한 안 친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또 더 강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배우님 어떤 장면이 제일 좀 어려우셨는지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만 좀 꼽아주십시오. 글쎄요, 이제 뭐 영화 촬영 끝내고 이제 인터뷰할 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이 영화 자체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원작을 구해서 그 개발하고 각색하고 그 과정들을 다 봤고, 그리고 함께 촬영을 준비했고 촬영하고, 그래서 그 모든 기간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추억이고 아주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이 전체가 얼마나 물론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각자의 의미를 찾고 각자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담을지는 다 다르겠지만, 저희에겐 또 이게 좀 남다른 어떤 크기로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한 장면이나 뭐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감독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정말 현장에서 둘이 제일 치열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안 하면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었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번째 영화이긴 하지만 그러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둘이 대화 안 하고 각을 세우고 있기도. 근데 계속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현장을 너무 즐기면은 우리끼리 재밌는 현장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마음, 그런 것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감동적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더군다나 데뷔작인데 이렇게 연출까지 잘해버리시면 어쩌나. 이 연기상 받으신 분이 연출까지 이렇게 잘해버리시면 어쩌나, 이런 그 연출을 위해서 어떤 뭐 언제부터 공부를 하셨고 뭐 조금 좀 장기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연출을 뭐 생각했었던 적이 없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그 프로듀서로서 동료 영화인들, 뭐 각본가라든가 뭐 혹은 이제 뭐 감독님들, 뭐 연출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조금 있는 뭐 힘이 좀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뭐 저는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면서 좀 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에 좀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작을 이제 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작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내실 감독님을 찾아야겠다라는 과정이었는데, 이 원작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꽤 어려움들이 좀 느끼셨는지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을 못 찾았어요. 만나지를 못해서 이제 직접 이제 각본을 이제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각본을 썼으면은 내용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은 없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제 연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규모 있는 이야기인 줄 몰랐는데요. 그 점에서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게 프로덕션 운영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한국 영화의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그 점에 대해서 좀 주변 스태프들을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그간 한국 영화에 쌓여온 어떤 소중한 자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촬영이 있고 네네. 액션 장면들이 많고 그리고 또 80년도 시대 배경이기 때문에 전체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작품이어서 최고의 스태프분들이 합류하지 않으시면 이게 가능하지 않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나이 픽처스라는 이제 아수라 영화를 하셨고 저는 이제 신세계라는 영화를 했던 사나이 픽처스하고 함께 공동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훌륭한 스태프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게 됐고 또 더 훌륭하신 동료 배우분들이 또 참여하시게 돼서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단 한 커트도 잘 찍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또 이렇게 여기 칸느까지 오게 돼서 또 더군다나 또 많은 분들께 또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다 그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경 영동 세력들은 반드시 한국을 탈퇴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다. 사나이 픽처스에서 이 배우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모으신 건지 그냥 있는 이를 안 굴고 다 모으신 것 같은데 진짜로 그 배우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어마어마한 배우들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네. 어떻게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되셨고 아우 귀찮았어요. 왜들 이렇게 하겠다고 오는지. 아, 이 영화의 본질을 망칠까봐 진짜 선별해서 골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한국 영화 아까 이제 뭐 스태프 분들도 그렇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직은 이 영화 쪽에서는 이 동료애라는 어떤 게 좀 끈끈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료애를 기반으로 해서 또 그간 또 한국 영화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기술적인 어떤 수준이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좀 더 재미있는 어떤 시도들을 용감하게 할 수 있고 그 시도 안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함께 있다면은 그 시도는 뭐 값어치 있는 어떤 결과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도 함께 그런 어떤 작품들을 함께 했을 때 그 작품을 하나 끝낸 이후에 그 신뢰감이라든지 동료애는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동료이자 선배인 어떤 한 배우가 이제 연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서로들 다들 와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역이라도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관객 입장에서는 어떤 그 충만한 볼거리의 선사도 되지만 그 역 하나에서 사실은 그 역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영화의 스토리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어떤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도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응원해주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한국 영화 산업 안에 있는 아주 끈끈한 동료애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랑이 아니라 무모한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시도들을 했을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영화가 좀 더 멋진 결과물로 한국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제 우선 첫 번째는 그거죠. 우리 한국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 열망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그런 무모하다라는 그런 도전의식 그게 이제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했었고 그거를 시도할 때는 어떤 그 뒤돌아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도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순간에는 미쳐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이제 기술적 노하우도 함께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장면들을 찍으려면은 사실은 해외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찍어야만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찍는 그 현장보다도 그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딱딱 찍을 것만 딱 찍어내는,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촬영을 준비하고 촬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영화가 이제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뜻 이 영화에 이제 투자를 이제 결정하시는데 많은 용기가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80년도의 배경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이야기로 이 제작비가 과연 흥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으셨는데, 그래도 저희를 믿고서 우성 씨와 저 그리고 또 사나이 픽처스를 믿고서 또 이 투자에 또 결심을 또 해주신 또 메가박스라는 상호로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투자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예, 믿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꼭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꽤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예산 가지고 얼마만큼 더 임팩트를 드릴 수 있을까, 임팩트 있게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 오징어 게임 전과 후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해외에서의 어떤 반응 같은 게 전과 후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뭐 일단은 팔로우를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해외 나왔을 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특히 또 이번 칸느 영화제 때는 또 동선이 이렇게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동선이어서 저희가 걸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사진을 이제 같이 찍자고 이제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성 씨가 또 옆에서 또 너무 친절하게 그분 카메라로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 주셔서 또 동시에 또 우성 씨를 또 알아보시는 분들은 또 같이 또 사진 또 찍고, 하여튼 굉장히 또 즐거운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2-3년 사이에 한국 영화 굉장히 격상됐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제 외부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한순간에 격상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는 오랫동안 저희 놈놈돔도 그렇고 한여도 그렇고 그 전에 다른 영화들도 그렇고 이렇게 한국이 아닌 어떤 다른 외부에서의 어떤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분히 왔다라고 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그 한국 영화인들이 우리 한국 영화가 사랑받는 영화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영화적인 어떤 질,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태까지 왔던 것 같아요. 와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제 한류, K-팝, K-드라마, K-콘텐츠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K라는 이름이 앞에 붙으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앞으로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